안녕하세요. 건강의 달인 건달입니다. 콩나물 좋아하시나요? 저는 콩나물을 아주 좋아하는데요. 오늘은 콩나물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콩나물은 가격도 저렴한 데다가 우리나라에서만 먹는 식품 중에 하나죠. 콩나물에 대해서 얼마 전에도 전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오늘 다시 한번 새로운 정보를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콩나물은 가격도 저렴하지만요, 영양학적인 측면에서 매우 우수한 식품인데요. 콩나물은요, 국이라든지 해물찜이나 아구찜 같은 찜에서는요, 주 재료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무침에서도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국민 식재료죠. 콩나물은요, 콩을 발화시켜서 재배한 콩채소의 일종인데요. 콩나물은 가격도 저렴하지만 영양학적 측면에서 매우 우수한 식품입니다. 매일 먹게 되면 우리 몸에 얼마나 어떻게 좋은지, 그리고 어떻게 먹어야 보약이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콩나물은 숙취 해소는 물론이고요, 면역력 강화라든지 변비 예방 등 다양한 효능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기능이 숙취 해소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전 영상에서 자세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콩나물의 풍부한 비타민C와 아스파라긴산이 숙취의 원인인 아세트알데하이드를 분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숙취를 해결하는 데 아주 좋은 식품이 되죠. 각 나라마다 해장을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요. 가장 우수한 효과가 있었던 식품이 바로 콩나물국이었습니다. 콩나물은 재배하기도 쉬운데요. 콩하고 물만 있으면 어디서든지 재배가 가능합니다. 시루같이 물이 밑으로 빠지는 구조의 용기에다가요, 콩 씨앗이 떨어지지 않게 천이라든지 키친타올을 깔고 충분히 물에 불린 콩을 골고루 뿌린 다음에요, 물을 주고 빛이 들어가지 않도록 검고 두꺼운 천으로 덮어주시기만 하면 끝입니다. 주기적으로 자주 물만 주게 되면요, 3일부터는 쑥쑥 자라 올라오게 되는데요. 일주일 정도만 키워도요, 바로 먹을 수 있는 콩나물이 됩니다. 물은 서너 시간마다 한 번씩 자주 주시는 것이 좋고요. 잔뿌리가 없이 고든 콩나물을 수확하실 수 있습니다. 하루에 최소 3번에서 4번 이상은 물을 주셔야만 정상적인 콩나물이 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은 반드시 찬물을 주셔야 하는데요. 콩나물이 성장하면서 발생되어지는 열을 식혀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재배 온도가 높게 되면요, 썩을 수가 있으니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네요. 콩나물은 재배 과정에서 콩에는 없는 비타민이라든지 아스파라긴산 같은 영양 성분들이요, 새롭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런 면에서는 콩보다도 더 다양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는 것이 바로 콩나물인 것입니다. 콩나물 머리에는요, 비타민 B1이 풍부하고요, 줄기 부분에는 비타민 C, 뿌리 부분에는 아스파라긴산이 많이 함유되어져 있는데요. 비타민 B1은요, 체내 에너지 대사와 활성화에 관여해서요,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면역력은요, 비타민 B1만 높이는 것이 아니라 비타민 C도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이 두 비타민은요,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내기 때문에 콩나물을 드시게 되면요, 면역력을 튼튼하게 하는 데도 도움이 되어서 감기를 비롯한 다양한 호흡기 질환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콩나물의 비타민C 함량은요, 100g당 8mg으로요, 성인 일일 비타민C 권장량의 8%에 해당되고요, 다른 채소보다도 함량이 아주 높은 편입니다. 동의보감에 따르면요, 콩나물은 온몸이 무겁고 저리거나 근육과 뼈가 아플 때 치료제로 사용되기도 했었고요, 또 염증을 억제시키면서 열을 제거하는 효과가 뛰어나다라고 합니다. 콩나물 속 비타민C는요, 체내 항산화 물질로 작용하기 때문에요, 몸속 조직을 만들고 소장에서의 철분 흡수를 도와주는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아스파라긴산은요, 뿌리 부분에 가장 많이 함유되어져 있는데요. 아스파라긴산은 콩나물 100g당 1100mg 수준으로 엄청나게 많이 함유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콩나물을 조리하실 때에는요, 머리부터 뿌리까지 통째로 넣어서 조리하시는 것이 보약으로 만드는
첫 번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콩나물의 칼륨과 섬유질도요, 고혈압과 변비를 예방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만큼 중요한 성분인데요. 콩나물 100g당 298mg의 칼륨이 함유되어져 있습니다. 칼륨의 경우에는요, 체내의 나트륨 배출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혈압을 완화하고 고혈압을 예방하게 해주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식이섬유의 경우에는요, 100g당 4.3g으로요, 다른 어떤 채소와 비교해 봐도요, 빠지지 않을 만큼 많은 식이섬유를 함유하고 있고요. 이러한 식이섬유는 물을 흡착해서 변을 부드럽게 하고 부피를 크게 함으로써 장의 운동성을 높여가지고 배변 횟수와 대변량을 증가시켜서 묵은 변을 배출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콩나물의 효능은 또 있는데요. 피로회복과 간 기능 보호를 통해서요, 해독 작용도 뛰어납니다. 콩나물 머리에 풍부한 비타민 B1은 에너지 대사를 활성화하고 피로 물질을 제거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메티오닌과 사포닌 성분이 간을 보호하고 간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다 보니까 폐라든지 기관지를 튼튼하게 해줘서요, 감기를 예방하고 유해 물질을 우리 몸 밖으로 배출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콩나물에 함유된 오메가3 지방산은요,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동맥경화와 같은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콩나물에 함유된 비타민 A는요, 녹내장이라든지 백내장과 같은 눈 질환을 예방하는 데도 일부 도움이 되고요, 야맹증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콩나물은 칼로리가 낮고 식이섬유와 단백질이 풍부해서요, 포만감을 주어가지고 다이어트를 하실 때 드셔도 좋은 식품이 될 수 있습니다. 콩나물을 보약으로 만드는 비법 두 번째는요, 콩나물을 삶는 시간에 있습니다. 콩나물은 삶는 시간이 좀 길어져도 물러지지 않지만요, 열에 약하기 때문에 가볍게 손질해서요, 살짝 익혀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특히 콩나물에 풍부한 비타민C는 조리 과정에서 대량으로 파괴가 되기 때문에요, 2, 3분 정도만 삶는 것이 좋습니다. 물이 끓기 시작할 때요, 바로 콩나물을 넣고 뚜껑을 닫은 채로 2, 3분만 데치시면 되는데요. 데친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바로 찬물로 헹궈줘야 아스파라긴산과 비타민C를 최대한 살리실 수가 있습니다. 참기름이나 들기름 한 숟가락과 깨소금을 넣으시게 되면요, 비타민 흡수율이 2배 이상 높아지게 되죠. 참기름이나 들기름을 넣는 이유는요, 고소한 맛뿐만 아니라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서죠. 콩나물을 삶을 때 자주 열어보시게 되면요, 콩나물 특유의 비린내가 나게 되는데요. 콩나물을 잘못 삶게 되면 비린내가 더 많이 나는 경우가 있는데, 콩나물의 비린내는 휘발성이 강해서 열을 가하게 되면 없어지긴 합니다만, 끓기 전에 뚜껑을 열어서 김을 빼버리게 되면요, 비린내가 심하게 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때는요, 마늘과 소금을 약간 넣고 삶게 되시면요, 뚜껑을 열어서 김을 빼도 비린내가 거의 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맛과 향도 좋아질 수 있습니다. 콩나물을 보관할 때는요, 봉지를 개봉하지 않고 제품 상태 그대로 냉장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콩나물을 씻어서 보관하시게 되면요, 콩나물이 쉽게 물러지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콩나물을 고를 때는요, 너무 곧지 않게 적당히 굴곡이 있는 것을 골라야 먹기에도 좋은데요. 씻을 때는요, 부스러지지 않을 정도로 흐르는 찬물에 살살살 흔들어서 씻는 것이 중요하고요. 콩나물을 삶을 때 물의 양은요, 콩나물이 다 잠기지 않을 정도로만 잡아서요, 물을 먼저 끓인 다음에 물이 끓기 시작하면 콩나물을 넣고 뚜껑을 닫아 삶아야 비린내가 심하지 않게 됩니다. 물을 충분히 잡지 않는 이유는요, 콩나물에서도 수분이 나오기 때문이고요. 물을 많이 잡아서 삶게 되면요, 콩나물의 맛이 빠져나가기 때문이죠. 오늘은 콩나물을 보약으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용한 정보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